2024년 11월 26일, 117년 만에 한국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서울이 아비규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의 한 특파원. 그러나 그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서울은 빠르게 모든 기능을 정상화했고 시민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반응하며 일상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중국의 CCTV 기자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가 중국에서 보지 못했던 한국의 놀라운 폭설 대응 사례를 말하고자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CCTV 한국 특파원 리우민 기자입니다. 저는 베이징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아시아 전역의 사회와 문화를 깊게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본격적으로 한국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군사 정권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여 고도의 성장을 이뤄낸 거의 유일무이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성공을 보고 언젠간 중국도 이런 길을 갈 수 있을까? 라고 항상 저 스스로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CCTV에 입사해 국제 뉴스팀에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동남아시아와 일본, 한국 관련 뉴스를 담당하며 동아시아 사회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커리어를 쌓았고 한국의 촛불 집회, 한류 열풍,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적 트렌드는 저의 한국 취재 열망을 점점 더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4년 초 CCTV는 한국에 새로운 특파원을 파견하기 위해 내부 지원자를 모집했고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죠. 한국은 한반도 정세와 동아시아 경제, 문화 교류의 중심지다. 우리가 이곳의 변화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원서에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이웃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아시아의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무대입니다. 민주주의, 경제성장, 문화적 자부심이 혼재된 이 나라는 현대 중국이 배워야 할 중요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저는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한국 사회를 이루는 진정한 이야기를 중국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와 경제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의 이면과 인간적인 측면을 다루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전달하려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결국 저의 진심이 닿았는지 한국 특파원으로 합격하며 2024년 11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나를 확실하게 바꿔줄 거야.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겠지. 서울에 도착한 첫날, 처음으로 향한 곳은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광화문을 산책하며 이곳이 단순히 정치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간임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찾게 될까? 저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부임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것입니다. 26일 저녁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숙소에서 쉬기로 하였습니다. 당분간은 도시가 마비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눈이 오기 시작했고 창밖 풍경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금세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버렸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내쉬어지더라고요.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라니 서울이 완전히 멈춰버리겠군. 저는 중국 하얼빈에서 자라서 폭설의 위력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도시가 며칠 동안 마비되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도로는 눈으로 막히고 교통은 정체되어 일상생활은 멈췄습니다. 서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확신했지요. 저는 하얼빈에서의 제설 작업을 떠올렸어요. 항상 순조롭지 않았거든요. 도시 외곽에서 일하던 삼촌이 폭설이 왔을 때는 제설차를 운전하며 며칠을 치웠던 기억이 납니다. 폭설이 내리는 저녁 뉴스를 틀어보니 역시나 서울 지역에서는 교통 혼잡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하루 만에 16.5cm의 눈이 쌓일 거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양은 엄청난 양인데
1907년 서울에서 근대적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월 중 가장 많은 적설량으로 기록될 정도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수많은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서울 수도권 전 도로가 막히며 자동차 전복 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로 상황이 악화되는 걸 보고 며칠간은 꼼짝 못하겠구나 하고 체념하게 되었죠. 다음 날 새벽 6시 폭설 걱정에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숙소에 TV를 켜고 뉴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제설 작업 중인 서울시 직원들과 제설 차량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비춰졌죠. 그런데 뉴스의 내용에서 서울시는 현재 300대의 제설 차량과 10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도로 정리를 진행 중이고 주요 도로는 이미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믿기지 않는 소리에 TV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벌써? 눈이 내린 지 몇 시간이나 됐다고? 아침 뉴스를 보자마자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숙소 문을 나선 순간 차가운 공기와 함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서울의 주요 도로는 이미 눈이 치워져 있었고 차들이 천천히 움직이며 출근길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시민들도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는 듯이 보였습니다. 도로는 제설 차량이 지나간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염화칼슘이 뿌려져 눈이 다시 쌓이지 않도록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이게 새벽에 가능한 일이야? 도시가 며칠은 마비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군. 뉴욕이나 파리 같은 대도시에서도 폭설 시에 교통마비나 시민 불편을 처리하기 힘들 텐데 서울은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도로 위를 가로지르며 제설 작업을 거의 다 마치고 지나가는 제설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까지 눈이 오고 있었지만 도로에 무리는 없어 보였어요. GPS 시스템으로 관리된다는 차량은 정확히 정해진 동선대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뒤를 따라가는 차량들이 규칙적으로 도로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서울이란 도시는 확실히 첨단화가 되어 있어서 제설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구나 하고 감탄을 자아냈어요. 눈이 자주 오는 도시도 아닌데 이 정도까지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공무원분한테 듣기론 서울은 기상청과 협력하여 정확한 폭설 예보를 받고 눈이 내리기 전 염화칼슘을 도로에 미리 뿌려 눈이 얼어붙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AI 기반 도로 관리 시스템, 자동 염화칼슘 분사 장치, 실시간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폭설에 대응한다고 합니다. 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새벽 2, 3시부터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요 도로들이 마비될 일은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강남대로와 올림픽대로에서는 제설차가 10분 간격으로 배치되어 주요 도로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출근길 혼란이 최소화되었다고 해요. 이런 게 가능하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또 서울시는 폭설 대응을 위해 사전에 마련한 1000톤 이상의 염화칼슘을 각 자치구에 배치하고 제설차 동선과 염화칼슘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첨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이었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주요 도로는 물론 골목길까지 청소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길을 걸으며 제설 작업이 진행된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큰 도로만큼 완벽하진 않았지만 보행로가 분명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주민들이 삽을 들고 서로 도우며 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치우고 계신 한 중년 여성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작업 중이신가요? 여성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밤새 눈이 쌓였지만 새벽부터 다 같이 치우고 있어요. 도로는 시에서 처리해주지만 우리 골목은 우리가 해야죠. 주변에는 이웃들이 함께 눈을 퍼내고 있었고 일부는 커피를 나눠 마시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어요. 골목 끝에서부터 쌓여있던 눈이 한쪽으로 정리된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걸 보고 이건 단순히 시스템과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이건 국민의 의식도 받쳐줘야 가능한 일이야.
중국 하얼빈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제설 작업이 진행되지만 골목길이나 주거 지역은 대부분 방치됩니다.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씁쓸하지만 이런 점이 중국과 대비되는 점이기도 해요. 저는 새벽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카페에 들렀습니다. 대학생 시절 교환학생으로 왔던 친구 김지훈과 만나기 위해서였죠. 리우민, 어서 와. 이렇게 서울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지훈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겼어요. 도로는 제설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나는 지훈에게 한국의 제설 작업이 이렇게 빠른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이야기했고, 지훈은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이라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제설 시스템도 놀랍지만 국민들은 어떻게 저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는 거지? 지훈의 대답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마을 공동체 문화가 강했어. 농사일도 축제도 모두 함께했지. 그 연대의식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야. 폭설이 오면 이웃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나도 어렸을 때 아버지랑 눈 치우면서 이웃들과 웃고 떠들었던 기억이 있어. 나는 하얼빈에서의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런 점에서는 하얼빈도 비슷하지만 서울은 이걸 도시 시스템에까지 녹여낸 게 대단해. 기술과 문화가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룰 줄이야. 지훈은 또 서울은 폭설에 대비한 훈련이나 방비도 탄탄하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서울은 폭설을 대비하는 훈련을 자주 해. 자치구마다 제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어디를 먼저 치워야 할지 모두 알고 있어. 이건 단순히 장비와 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과 협력이 쌓인 결과야. 서울은 단순히 기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이 뒷받침되고 있군. 완벽히 민주주의가 녹아든 멋진 나라인 것 같아. 지훈과의 만남을 뒤로한 뒤에 길거리에서는 제설 작업을 하는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까처럼 주택가에서 눈을 직접 치우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린 초등학생들조차 눈덩이를 모아 리어카에 올리고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조차 노인과 청년을 돕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조금 더 걸어가자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한 무리의 자원봉사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몇몇 사람들은 도로에 모래를 뿌리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차량의 속도를 조절하며 운전자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신기해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돕는 이유가 뭔가요? 눈이 내리면 사고가 많아지잖아요. 특히 이 교차로는 경사로라서 미끄러지기 쉬운 곳이에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우면 사고를 줄일 수 있죠. 저는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야. 서로를 지키고자 하는 진정한 연대의식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번에는 상점 앞을 지나가는데 배달 기사님을 불러 세우며 따뜻한 캔커피 한 잔을 건네는 음식점 사장님을 보았어요. 운전 조심하고 천천히 배달하라는 사장님의 따뜻한 배려도 느낄 수 있었지요. 이렇게 선진화된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지 폭설로 인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SNS를 보니 한국은 눈 상태, 도로 상황, 제설 작업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발적으로 눈을 치우는 시민들의 사진이나 영상도 재미있게 편집하여 올리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돕게 만드는 콘텐츠도 많이 보였습니다. 기술의 올바른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눈이 온 지 3일째. 드디어 완전히 눈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밤부터 새벽까지는 어마어마한 폭설이 내렸지만 서울의 제설 시스템이 철저하게 가동되어 모든 도시 기능을 정상화시켰고, 그 이후부터는 눈이 와도 도시에 큰 무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아시아의 중심에서 민주주의 꽃으로 피어나 화려하게 성장한 한국에 감명받았고, 이곳을 취재하기 위해 특파원으로 왔지만
서울의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 이렇게 큰 감동을 느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고도로 정밀화되고 치밀한 시스템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 연대 등이 어우러진 결과물이었고, 여기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본질과 연결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제설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술과 사람, 그리고 협력적인 사회 구조가 어우러진 결과물입니다. 이 과정은 민주주의의 이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연결점, 그 첫 번째, 바로 투명성과 신뢰입니다. 서울의 제설 작업은 투명한 계획과 신속한 실행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민주주의에서 투명한 정보 제공과 신뢰가 정책 실행의 기반이 되는 것과 매우 동일하다고 볼 수 있었어요. 시민들이 정부의 대응을 신뢰하기 때문에 제설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시민 참여와 책임감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염화칼슘과 각종 장비를 활용해 각자의 지역을 청소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인 시민의 참여와 책임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협력과 연대입니다. 서울의 제설 작업은 정부와 시민, 그리고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데, 제설 상황실에서 관리하는 첨단 기술은 공공기관의 대응을 지원하며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작업합니다. 주민들은 눈치우기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제설 작업 후 함께 휴식을 취하며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체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줘요. 한국 사회는 이러한 연대의 전통을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더욱 발전시켰어요. 민주주의라는 토양이 있기에 그 위에 서울이라는 다양성의 공간이 설치되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뭉쳐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갖출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서울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기상학화의 미래이자 세계 모든 도시가 지향해야 할 스마트 도시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그곳의 심장 서울이라는 도시의 힘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많이 성장했지만 아직까지 시민의식은 많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이 교훈을 바탕으로 중국의 도시에서도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질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힘드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금방 복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 대단합니다. 제설 작업하느라 고생하셨던 공무원분들 항상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설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탑이 될 수 있었는지 여러분의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